특정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따른다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 4대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부터 살펴보죠.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한 농부가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를 발견합니다. 힌두교 여신상에 달려있던 것을 훔쳤다는 설이 유력하죠. 어쨌든 이 농부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침입한 페르시아 군에게 다이아몬드를 빼앗겼고 목숨을 잃죠. 화가 난 농부의 영혼이 저주를 걸었다. 아니다. 힌두교 사제들이 여신상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걸 알고 그 즉시 저주를 걸어 농부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농부의 죽음으로부터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무렵 페르시아 총독이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총독은 황제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바치게 되는데 그 직후 총독은 도적들에게 황제는 반란군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후 블루호프 다이아몬드의 행방이 묘연해지는데요. 수백 년 후 17세기 프랑스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여행가 겸 보석상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가 이를 입수하게 되는데 역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지 루이 14세에게 바칩니다. 여기서도 다이아몬드의 저주가 발동하게 되죠.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했고 루이 14세도 건강 악화로 사망합니다. 이후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는 루이 14세의 애첩인 몽테스팡 후작 부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몽테스팡 후작 부인은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후부터 숨쉬는 것을 힘들어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몽테스팡 후작 부인은 미신에도 빠지게 되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에 의해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죠. 또한 몽테스팡 후작 부인에게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를 종종 빌렸던 프랑스 국무장관 니콜라 푸케도 세력을 잃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로써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는 루이 15세가 가지게 되고 훗날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 둘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인지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절친이었던 랑발 공작 부인도 이 다이아몬드를 종종 빌리곤 했는데요. 그녀 역시 프랑스 혁명 중에 처참하게 사망합니다. 이후에도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불행은 계속됩니다. 프랑스 보석상 자크 셀로는 미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현재 44.5캐럿 형태를 완성한 네덜란드 세공업자는 그의 아들이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달아난 것을 크게 상심한 나머지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아들도 다이아몬드를 판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또다시 한동안 보이지 않던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는 1830년 갑자기 한 경매장에 나타납니다. 아일랜드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에 의해 낙찰되는데요. 이때 헨리 필립 호프의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붙여준 사람이지만 역시 저주는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헨리 호프는 경마장에서 낙마에 직사했고 그의 부인과 정부는 파상과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1908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 압디라미트 2세가 낙찰해 정실인 수비아에게 선물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황제는 수비아를 칼로 찔러 생명을 앗아갔고 1년도 되지 않아 본인도 폐위를 당하고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죠.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로부터 10년도 되지 않아 오스만 제국도 멸망에 이릅니다. 블루호프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소유주인 미국의 사업가 네드 맥린의 온 가족도 저주를 받은 듯합니다. 맥린이 아내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직후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맥린과 아내는 이혼을 하게 되며 맥린 본인에게도 악재가 겹치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정신 이상을 호소하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맥린의 딸은 수면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혼한 아내는 스트레스성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이후에는 뉴욕 보석상 해리 윈스턴이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뉴욕에 전시합니다. 그러다 윈스턴은 다이아몬드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돈까지 얹어주고 소포 우편을 통해 기증하죠. 저주가 발동하기 전에 잘 처리한 탓인 건지 다행히도 윈스턴은 남은 여생을 순탄히 보냈다고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대항의 심장이라는 이름의 보석에 실존 모델이기도 한 블루호프 다이아몬드. 과연 블루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는 풀린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멈춘 것일까요? (2000년) 전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137.27캐럿의 크기를 자랑하는 4대 다이아몬드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유일하게 행방을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종적을 감추기 전까지의 역사를 알아보죠. 최초 발견 이후 16세기에 바자에나가라 제국에서 다시 발견된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거쳐 18세기에는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때 피렌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신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결혼 혼수품으로 피렌체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데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피렌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도대에서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폴레옹의 아내인 마리 루이지의 소유가 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뒤 결혼 생활도 파경을 맞게 되고 결국 사망합니다.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후 185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자가 결혼하면서 아내가 된 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공주 엘리자베트에게 선물합니다. 피렌체 다이아몬드의 소유주가 된 엘리자베트는 아들의 자살과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후 스위스 제네바 여행을 하던 중 무정부주의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숨지고 맙니다. 다음 소유주였던 치타 마리아 황후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남편 카를 1세의 폐위 후 국외로 망명하여 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런 일들로 인해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금고에 보관이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드와 그의 부인 소피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당시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인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쏜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양국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을 야기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패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몰락하게 되며 피렌체 다이아몬드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되죠. 관련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81년 스위스의 한 경매장에 80캐럿의 다망색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데요. 사라진 피렌체 다이아몬드의 일부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끝내 증거를 찾지 못했고 여전히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복숭아씨 모양을 한 55캐럿의 맑은 은백색 다이아몬드, 저주받은 4대 다이아몬드 중 하나인 상시 다이아몬드죠. 1570년대에 터키 주재 프랑스 대사로 근무하던 니콜라스 헬레이 세이거놀드 상시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구입하여 프랑스로 가져오면서 상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첫 출현 당시의 배경입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게 판매되어 영국 왕실의 소유가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서 제임스 1세를 거쳐 찰스 1세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서 저주가 시작됩니다. 찰스 1세는 크롬웰과 청교도와의 싸움에서 진 후 참수당하죠. 이후 제임스 2세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갑니다. 1년 뒤 재기를 꿈꾸며 버린 아일랜드 전투에서 패하며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상제르망에서 병사했죠. 영국 왕실에서 프랑스 왕실로 옮겨진 상시 다이아몬드는 루이 15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관에 장식됩니다. 이후 상시 다이아몬드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기간 중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도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후 프랑스 왕실의 도둑이 들어 블루호프 다이아몬드와 함께 상시 다이아몬드도 사라지게 되는데 1828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상시 다이아몬드는 러시아 왕자 데비도프에게 판매되어 러시아 왕실 소유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귀족들 대부분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살아남은 귀족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떠돌던 상시 다이아몬드는 1906년 백만장자 윌리엄 월도 프레스터가 구매하여 그의 며느리에게 선물하는데요.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새 나라, 새 왕실이 몰락한 이유는 정말 상시 다이아몬드 때문이었을까요? (1701년) 인도의 크리슈나 강에 있는 파티알 광산에서 일하던 노예가 410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합니다. 노예는 곧장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영국의 한 선장에게 자신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면 다이아몬드를 판 가격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하고 배 타게 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미 다이아몬드의 실물을 확인한 선장은 항해 중 만난 폭풍을 틈타 노예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차지합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은 상인에게 5,000달러를 받고 다이아몬드를 팔아버리죠. 이후 선장은 노예의 환영에 시달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선장에게 다이아몬드를 산 상인은 당시 마드라스의 총독 토마스 피트에게 10만 달러에 다시 되파는데요. 총독은 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것을 명합니다. 1708년 유럽으로 건너간 총독의 아들은 보석상인 헬스에게 이를 의뢰했고 2년에 걸쳐 지금의 140.5형 캐럿의 브릴리언트 컷으로 가공이 되죠. 이때 피트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세공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원석 조각들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어 러시아의 피터 대왕 등 여러 곳에 판매되었다고 하죠. 이후 1717년 당시 루이 15세를 대신하여 섭정하던 오를레안 공작 필립 2세가 루이 15세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합니다. 이때 리전트 다이아몬드로 개명되면서 프랑스 왕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722년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 대관식 왕관에 사용된 후 왕비 마리 데 슈친스카 여왕이 머리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루이 16세 대관식 왕관에도 다시 사용되었는데요. 이후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유가 되어 모자 장식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단두대에 이슬이 됩니다.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 상시 다이아몬드가 그러했듯 리전트 다이아몬드 역시 프랑스 혁명 때 도난당했는데요. 1792년 어느 다락방에서 잃어버린 보물들과 함께 리전트 다이아몬드도 발견되어 프랑스 왕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다이아몬드가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칼자루 끝에 장식용으로 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후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섬에 유배되고 다시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영국이 항복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나폴레옹의 부르는 그의 아내 마리 루이즈가 갖고 있던 피렌체 다이아몬드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프랑스 왕실은 프랑스 혁명도 겪고 나폴레옹을 필두로 왕실의 몰락까지 겪게 되죠. 그럼에도 현재는 프랑스의 국보로 지정되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하니 딱히 다이아몬드의 저주라고 생각은 하지 않나 봅니다. 사라진 피렌체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수많은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던 다이아몬드들이 모두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치면서 한간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저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보석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면 더욱더 호시탐탐 노릴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주받은 세계 4대 피의 다이아몬드 이야기는 다이아몬드와 시대적 배경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럴싸한 도시 전설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